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끼리끼리세 끼리십니다. 안녕하세요, 기름들. 2021년 마지막 주가 이제 출발을 하였습니다. 자, 기름들 이번 주 잘 마무리하시고요. 그리고 이번 주말이죠. 그때부터 시작하는 새해. 기름분들이 원하시는 거는 전부 다 이루어지는 그러한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뉴스는 또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개인이 1조 넘게 산 종목은 대부분 하락을 했다고 합니다. 과연 어떠한 종목이 하락을 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최근 5년간 삼성전자는 1월에 이러한 흐름을 나타냈다고 하는데요. 한번 어떠한 흐름이 나왔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 모든 주가는 실적에 선행한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2022년, 그러니까 당장 코앞입니다. 그때 실적 상향이 기대되는 주식이 있다고 하는데 어떠한 섹터가 실적이 좋아지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개인적으로 되게 흥미로웠습니다. 나쁜 기업만 투자하는 ETF가 있다고 하는데요. 왜 굳이 나쁜 기업만 모아서 ETF로 투자를 하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일매일 주린을 위한 경제뉴스 10분 정리. 오늘은 21년 12월 27일 월요일입니다.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겟! 자, 오늘도 이렇게 같이 공부하러 오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리고 들어가기 앞서 좋아요 누르시면 저 기리시 좋아합니다. 첫 번째 뉴스를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연말이다 보니까 그렇게 큰 뉴스가 없었고 대신 연말 특성상 내년 예측 그런 것들이 많이 나오겠죠. 그래서 오늘은 내년 주식시장 여기에 대한 내용을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올해 IPO 시장이 20조로 사상 최대였는데 그런데 내년 이민년 30조 폭발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사상 최고 기록을 쓴 IPO 시장 역대 최고 경쟁률과 청약 증거금, 공모 금액 등의 기록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 화려한 열기는 일단 내년까지는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물론 최근 들어 유동성 축소로 인해서 개인 투자자가 이탈이 나타나고 있지만 내년에 기업가치 10조 원 이상으로 평가받는 그야말로 초대어들이 줄중이 대기 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올해도 역대 최대로 20조 원의 공모금이 나왔지만 그런데 내년에는 30조 원을 상회할 것이라는 장밋빛 전망이 나온다고 하네요. 일단 올해 IPO는 어떠한 흐름이 나왔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해 이전 신규 상장 기업은 무려 121개사, 물론 스펙이란 리치가 포함이 됐기 때문에 조금 많다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상장 누적 공모 금액은 20조 7,400억으로 역대 최고 기록을 썼다고 합니다. 참고로 지난해 2020년 그때는 5조 원이 조금 넘었는데 무려 3배 넘게 차이가 난다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러한 열기 때문에 청약 증거금과 청약 경쟁률 역시 최고 수준을 자랑을 했다고 합니다. 더 중요한 거는 이거겠죠. 내년에도 IPO 시장의 풍년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투자 업계는 내년 IPO 공모 금액이 30조 원을 웃돌 것으로 전망하며 검은 호랑이의 해, 내년이 바로 검은 호랑인가 봅니다. IPO 첫 타자로 나서는 게 바로 단군 이래 최대 IPO 기록을 쓸 LG엔솔이 현재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죠. 아마도 이걸 들으시는 기르분들 중에서 거의 대부분의 기르분들은 현재 손꼽아 기다리실 거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자, 물론 LG엔솔 말고도 다른 대업도 많습니다. LG엔솔 다음으로 주목받는 것은 예상 기업 가치가 10조 원에 달하는 현대자동차 그룹 계열사인 현대엔지니어링이 내년 2월 상장을 준비하고 있으며 그리고 이 회사가 상장을 하면 현대건설 약 5조 원을 넘어서 건설 대장주를 꿰차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플러스 현대중공업그룹 계열 정유사인 현대오일뱅크도 이달 한국거래소에 상장 예비심사 청서를 제출했고요. 이르면 내년 5월에 또 우리가 만나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최근 조금 잠잠했죠. 카카오. 여기에서도 또 하나 출발한데요. 웹툰과 웹소설 등 다양한 콘텐츠를 다루는 카카오 자회사 카카오 엔터테인먼트도 내년 상반기 상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회사도 당연히 10조 원부터 출발을 한다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플러스 새벽 배송 3사로 알려진 쓱닷컴, 컬리, 오아시스마켓 이렇게 세 가지가 상장할 예정이기 때문에 IPO 속도전도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SK텔레콤과 분할한 SK스퀘어의 첫 자회사 원스토어와 보험업계 빅3를 꼽히는 교보생명도 상장을 현재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 기분들 내년에도 우리가 이 공모주를 안 한다는 건 당연히 말도 안 되겠죠. 기분들 조금 귀찮더라도 꼭꼭꼭 참여를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자, 다음 뉴스입니다. 개미의 눈물 1조 이상 산 13개 종목 중 3개 종목만 수익. 자, 올해 개인 투자자분들이 정말 많이 주식시장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개인분들이 정말 사랑한, 그러니까 1조 원 이상 순매수한 기업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무려 13개가 있었는데 참고로 13종목은 국내 종목이 12개 그리고 테슬라를 플러스 1해서 이렇게 13가지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그렇게 좋지는 못했는데요.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올해 들어 개인 투자자분들이 1조 원 이상 사들인 종목 가운데 테슬라 19.7%, SK하이닉스 7.1%, 그리고 네이버 4.8% 이렇게 세 종목만 평균적으로 보자면 수익이 낮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10개는 전부 다 평균 매입가보다 주가가 떨어진 상태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플러스 올해 코스피도 흐름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상승률을 다른 나라랑 비교를 해봤더니 주요 20국 G20 가운데
18위로 나타난 것으로 집계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꼴찌에서 세 번째라는 거겠죠. 그래서 꼴찌가 누군가 봤더니 브라질 20위, 중국이 19위, 이 두 개의 나라를 제외하고 전부 다 코스피보다는 좋은 흐름을 나타냈다고 합니다. 살짝은 씁쓸한 정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어쨌든 위에 봤던 1조 이상 산 13개 종목이 뭐가 있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삼성전자를 무려 31조 3,600억이나 매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삼성전자는 최근 들어 조금 많이 올라오긴 했지만 그래도 추정 수익률은 마이너스 0.4%고요. 그런데 정말 다행히도 보합권 근처인 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삼성전자 우선주를 5조 넘게 샀는데 이거는 마이너스 1.7%, 다음으로 현대모비스 3조나 매수했는데 마이너스 12%, 그리고 카카오 2조 8천억 매수했는데 마이너스 9.8%, 현대차 2조 3천억 매수, 그리고 LG전자 2조 1천억 매수, SK바이오팜 1조 4천억 매수, 한국전력 1조 500억 매수, 금호석유 1조 400억 매수, 그리고 마지막으로 NC소프트 1조 200억을 매수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위기업들 개인분들이 정말 많이 샀지만 그때가 고점이었다, 이러한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런데 그 와중에 딱 세 종목만 좋은 흐름을 나타냈다고 합니다. 일단 첫 번째 역시 테슬라네요. 테슬라를 무려 3조 원 정도를 매수했는데 평균 단가보다 19.7%나 상승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테슬라에 투자했으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득을 봤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플러스 SK하이닉스도 나름 좋은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최근 들어 주가가 급등했죠. 2조 5천억을 샀는데 7%나 상승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이버 1조 5천억을 샀는데 4.8% 상승으로 현재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자료를 보면은 어쩔 수 없이 개인들이 사면은 이제 주가는 조금 고점이겠구나, 아니면 주가가 떨어지겠구나, 이러한 생각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것만 보고 생각하기에는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라고 볼 수 있겠지만, 하지만 많은 기분들이 개인이 팔면 오르고 개인이 사면 내린다, 이런 느낌을 정말 많이 받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분들 항상 언제든 모두가 열광을 하고 그 다음에 뉴스가 막 나올 때 그때가 혹시 고점 아닐까, 이러한 생각은 한 번쯤은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현대모비스, 카카오, 현대차, LG전자, SK바이오팜, 한국전력, 금호석유, NC소프트 위 기업들이 이렇게 주가가 빠지면서 조정을 거쳤으니까 내년 2022년에는 다시 한 번 더 재차 상승이 나와서 개인분들이 꼭 익절에 성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입니다. 내년 증시 환율이 중요하겠죠. 환율이랑 그리고 유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환율 전망을 보자면 조금은 혼란스럽습니다. 추세 상승은 2개, 그리고 추세 하락은 3개, 상고 하전은 3개, 상저하고는 3개, 그리고 보합 등락은 1개. 그러니까 딱 이것만 봤을 때는 역시 환율은 그 누구도 모르는구나, 이러한 생각을 해볼 수 있겠네요. 하지만 조금만 더 정확하게 보자면 환율은 조금 하락하지 않겠나, 이러한 시각이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를 보도록 할게요. 자, 올해는 달러 강세를 확실히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증권사 리서치 센터장들 중 다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년에는 원달러 환율이 현재보다 하락할 것으로 내다봤다고 하네요. 자, 방금 전에 봤던 그 자료입니다. 환율 전망을 제시한 12곳 증권사는 우하양 3곳, 상고하저 3곳, 상저하고 3곳, 우상향 2곳, 보합 등락 1곳, 이렇게 전부 다 정말 다양한 의견을 낸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만 딱 봤을 때는 역시 환율은 아무도 모르는구나, 이렇게 볼 수 있겠지만, 그러나 상저하고 추세를 전망한 증권사 중에서도 내년 말 환율은 올해보다 낮을 것으로 본 것이 다수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년 환율이 내려갔다 올라갈지 그리고 올라갔다 내려갈지 이런 거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전체적인 평균을 보자면 올해보다는 조금 낮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 평균 환율 전망치는 1159원으로 오늘 기준 1186원, 이보다 30원 정도 낮은 수준이라고 합니다. 자, 환율이 이렇게 낮아지면 외국인들이 들어오는 그런 우호적인 환경이 조금 만들어질 수 있겠죠. 그런 부분을 조금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입니다. 유가도 중요하죠. 2022년 유가 전망을 딱 봤더니 추세 상승은 아무도 없었고요. 그리고 추세 하락이 3명, 그리고 상고 하저가 5명, 그리고 상저하고는 또 0명, 보합 등락은 1명으로 환율과 다르게 전부 다 상고 하저를 예측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리서치 센터장들은 올해 물가 고공행진의 주된 원인이었죠. WTI에 대해서 내년 상반기에 고점을 찍고 점차 하락 안정되는 상고 하저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NH투자증권에서는 유럽과 아시아 중심의 천연가스 가격 급등세로 인해 전 세계적인 전력난, 에너지 단란이 예상되는 내년 1분기까지 난방용 대체 수요가 유가 강세를 견인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플러스 하이투자증권에서는 내년 초에 오미크론발 코로나19 우려가 진정된다면은 항공 수요 등이 재차 반등에 성공하며 그렇다면 당연히 유가도 상승 압력을 받을 것,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만 미국 원유 생산과 원유 시추 공수가 완만히 증가하는 등 수급적으로 공급 확대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연말로 가며 하락세를 보일 것,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러니 이 기사를 조금 참고하자면 내년에는 환율이 조금 하락할 것이다, 그리고 플러스 유가는 상고 하저겠구나, 이러한 생각을 해볼 수 있었습니다.
다음입니다. 이 시각은 진짜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죠. 빠르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코스피 이익 상승주 주목, 전차 리오프닝 미디어 이렇게 주목하자. 자, 올해 글로벌 공급 병목 현상에 따라 국내 기업 이익이 제한이 되면서 선진국과 신흥국 증시의 디커플링이 확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오르는데 우리는 오르지 못하는 그러한 흐름이 나타났던 거겠죠. 그리고 정말 안타깝게도 내년에도 대형주의 이익 기여도가 소폭 줄어들 전망이지만 최근 마이크론발 반도체 업황 전망 개선 등 상승 여력도 현재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올해 코스피 대비 낮은 수익률을 기록한 조선, 유통, 이쪽 섹터와 시장 관심이 높은 소프트웨어, 미디어 업종을 주목하라는 조언이 따른다고 합니다. 한번 내용을 보도록 할게요. 자, 하나금융투자는 27일 올해 선진국과 신흥국 증시 디커플링 확대되며 신흥국이 6.3% 하락한 반면 선진국은 18.3%나 상승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두 개 차이가 20%가 넘게 나죠. 그리고 그 와중에 코리아는 9.9% 하락하며 하위권에 머물렀는데요. 다만 이익 증가는 평균치를 상회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딱 이거 보자면 실적은 크게 안 부러졌는데 주가가 선행해서 많이 부러진 거 아닌가, 그러니까 낙폭과대 아닌가, 이러한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금융투자연구원은 펀더멘털 대비 증시가 부진했던 주요 원인 중 하나는 22년에 대한 불확실성이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여타 신흥국 증시 대비 수출 관련 시크리컬 업종들의 비중이 높은데 글로벌 공급 병목 현상에 따른 해당 기업들의 업황 둔화 우려가 센티멘트 개선을 제한을 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이러한 불확실성이 빨리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리고 플러스 국내 박스권 증시에 영향을 미친 것은 대형주의 부진이었습니다. 상위 10개 기업 중에서는 삼성전자, LG화학의 시가총액이 연초 대비 감소를 했으며, 그리고 기분들이 아시다시피 삼성전자는 코스피 시가총액의 약 22%를 차지하기 때문에 삼성전자 주가가 계속 떨어지는 와중에 코스피가 올라가기는 당연히 힘들었다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러나 지금부터는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최근 마이크론발 반도체 업황 턴어라운드 기대감도 시장이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지난 8월부터 관찰되었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내년 이익 하향 조정은 바닥을 다지는 양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에 반도체 업종의 내년 영업이익 추정치도 3개월 만에 반등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다시 또 올라갈 수 있다, 이러한 기대감을 가질 수 있겠죠. 그리고 플러스 반도체 외에도 코스피 밸류에이션 매력도가 높아진 업종을 주목할 만하다고 합니다. 자, 올해 코스피는 4.3% 올랐는데요. 그보다 낮은 수익률을 기록한 호텔, 레저, 유틸리티, 유통 이런 걸 꼽았는데 그 중에서 조선, 유통, 호텔, 레저, 화장품 여기가 실적이 조금 많이 올라갈 수 있지 않겠나, 영업이익 기여도가 증가폭이 높지 않겠나, 이렇게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당연히 주가는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플러스 내년 이익 기여도 상위권 업종 중 절대 영업이익 규모가 큰 업종으로는 자동차를 꼽을 수 있다고 합니다. 시장 관심이 높은 소프트웨어 그리고 미디어도 꼽았다고 하네요. 자, 그러니까 이 기사에 따르면 내년 이익 기여도가 높아지는 그런 업종에 관심을 두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꼽을 수 있는 거는 일단 반도체, 그리고 조선, 유통, 호텔, 레저, 화장품 이런 것들을 꼽을 수 있고요. 그리고 절대 영업이익 규모가 큰 업종으로는 자동차,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미디어를 꼽을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자동차 같은 경우는 지난주 금요일날 갑자기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우리가 공부를 해봤는데요. 한 번 더 관련 뉴스를 빠르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차 전동화 움직임 주가 촉매되나? 하나금융투자는 26일 자동차 업종에 대한 비중 확대 의견과 목표 주가를 유지했습니다. 참고로 현대차는 28만원, 기아차는 11만원이 목표가인데요. 그래서 하나금투가 비중 확대 의견을 낸 이유가 무엇인가 봤더니 일단 지금까지 자동차 업종이 안 좋았던 거는 전기차 전환 속도와 계획이 상대적으로 느렸다, 이렇게 봤는데요. 하지만 최근 현대차 사장의 전기차 판매 목표 상향 시사와 연구개발 조직의 전동화 중심 개편 실행 등 전동화로의 가속이 감지됨에 따라 밸류에이션과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근거는 지난주의 뉴스를 우리가 봤었죠. 현대차는 26년 전기차 판매 목표를 170만 대로 상향을 하고, 그리고 전기차 개발 일정을 단축해 더 많은 라인업을 확보해 이 GMP 이외에 전용 플랫폼도 추가 확보할 수 있음을 시사를 했다고 합니다. 자, 현대차는 28만원 그리고 기아차는 11만원이 목표가인데 최근 이 두 개의 차트를 보시면은 조금 재미없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주가 수준이 과열이라고 볼 수는 없는 상황이고, 그리고 내년부터 다시 실적이 조금 올라가지 않겠나, 이러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반도체와 함께 내년 초에 만약에 대형주 장세가 나온다면 당연히 자동차가 부릉부릉 발사를 하지 않을까, 이러한 생각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기분들 내년에 자동차가 움직일 수 있을지 고민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입니다. 1월은 삼성전자의 달, 최근 5년간 주가가 4번이나 올랐다고 하네요. 자, 아마도 많은 기분들이 고민을 하실 것 같습니다. 이거 배당락 때문에 삼성전자 팔아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그런데 그 결과가 여기 나와 있네요. 12월 들어서 삼성전자 주가가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메모리 반도체 가격 하락폭이 예상보다 작을 것, 윈터 이즈 커밍인데, 그런데 지구온난화가 겨울을 따뜻하게 만들어줬죠. 그래서 증권업계에서는 반도체주 주가가 업황을 6개월가량 선행하는 점을 고려할 때 내년 초까지 상승 랠리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플러스 배당락이 삼성전자 주가 하락에 미치는 영향도 크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고 한데요. 계속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4일 삼성전자는 0.75% 오른 85,50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삼성전자가 8만원을 기록한 거는 8월 10일 이후 넉 달 만에 다시 달성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삼성전자는 이달 들어 12.9%나 상승을 했으며 이 기간 동안 외국인은 무려 2조 6천원 매수, 기관 투자자도 4,300억이나 매수를 했다고 합니다. 이 정도로 매수세가 몰리니까 당연히 주가는 올라갈 수밖에 없었겠죠. 그래서 최근 들어 갑자기 야 삼성전자 왜 이래 이런 말이 나올 만큼 주가가 쭉쭉 올라다 보니까 배당락일 다음부터 주가가 하락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오는데요. 하지만 삼성전자는 과거 1월에 강세를 보인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 근거는 최근 5년 동안 2018년 제외하고는 4번 모두 1월에 강세를 보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플러스 삼성전자는 분기 배당을 하기 때문에 연말 배당락이 주가에 미치는 영향이 작은 것으로 풀이가 된다고 하네요. 게다가 지금 현재 삼성전자는 외국인 매물 부담도 적은 상태라고 합니다. 최근 삼성전자의 외국인 지분율은 24일 기준 51.9%인데요. 지난해 말에는 55.7%인데 그때랑 비교해서 4%나 낮다고 합니다. 그리고 삼성전자의 외국인 지분율이 지난 3년간 55에서 57 여기서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지금 기준 51.9% 더 이상 비중을 줄이기는 조금 어렵지 않겠나 이러한 생각을 해볼 수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FM 가이드에 따르면 삼성전자의 내년 영업이익 컨센서스는 1개월 전보다 소폭 상승을 했는데 신한금융투자에서는 이렇게 말했다고 하네요. 삼성전자는 통상 실적 컨센서스가 상승하기 시작하면 주가는 추세적 상승 랠리를 펼친다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 기부들 일단 오는 1월 최근 5년간 삼성전자는 4번이나 상승한 경력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플러스 분기 배당을 하기 때문에 배당받고 난 다음에 주가 하락이 그렇게 크지도 않을 것이며 최근 외국인의 매물 부담도 적고 그리고 내년 영업이익 컨센서스도 조금씩 올라오기 때문에 조금은 더 삼성전자 상승을 기대를 해볼 수 있다고 합니다. 물론 기분들 지금까지 그랬다고 앞으로도 그렇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겠죠. 그러니 기분들 다른 정보도 두루두루 보시면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나쁜 기업만 모은 ETF가 있다. 환경사회 지배구조 ESG 오랜만에 듣네요. 이 중요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가운데 미국에서 역으로 도박, 술, 대마 등 반 ESG 관련주만 담은 ETF가 등장해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자,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지난 20일 미국 뉴욕 증시에서는 BAD, 그러니까 배드죠. 배드란 이름의 ETF가 발행되는데요. 이 배드의 가장 큰 특징은 ESG 수준이 떨어지는 업종만을 투자 대상으로 포함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카지노, 주류, 의료용 대마, 이런 산업의 비중을 높여나간다고 생각을 해보시겠죠. 그런데 기분들이 지금 이걸 딱 봤을 때 아니 길이 지난번에 우리가 공부했을 때 ESG는 중요하다고 했잖아. ESG가 없는 기업은 연기금 그런 큰 손들이 투자를 하지 않는다고 들었어. 물론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ESG가 좋은 기업이면은 실적이 조금 나쁘더라도 투자금이 많이 몰리는 그러한 현상이 나타난대요. 그리고 그 반면 카지노, 주류 여기에 관련된 기업들은 상대적으로 돈이 적게 몰리니까 주가 상승이 더뎠다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그런 와중에 이 배드 ETF가 왜 나왔나 봤더니 배드 상품은 최근 대세가 된 ESG 투자에 대해서 역발상에서 출발을 한다고 합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펀더멘탈과 관련 없이 ESG 수준이 높은 기업에 자금이 몰리면서 역으로 ESG가 거품을 만든다 이러한 시각을 가질 수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그 반면 ESG 점수가 낮은 주식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거품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저평가주를 찾는 기회가 되지 않겠나 이러한 전략을 배드 ETF는 사용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가장 대표적인 거는 어드바이저 셰어즈 바이스 이게 대표적이라고 한데요. 카지노, 주류회사, 권총 생산업체 이러한 기업들을 포함한 ETF도 현재 존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시각으로 보자면은 우리나라의 담배 관련주, 주류 관련주도 지금 현재 저평가일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오늘의 기업 한 가지를 보고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스 올 최대 실적의 저평가, 내년 초 반도체 장비 재평가, 라임까지 맞췄네요. 자, DB금융투자는 테스에 대해서 현재 퍼가 9.8배로 여전히 저평가 상태인 만큼 내년 초반에 반도체 장비의 재평가가 이루어질 것 이렇게 전망을 했다고 합니다. 자, DB금투에서는 최근 테스의 주가는 메모리 가격 하락 반전에 따른 내년 삼성전자 신규 투자 축소 우려감 때문에 주가가 좀 나빴는데 하지만 최근 들어 흐름이 바뀌었으며 SK하이닉스의 신규 투자 확대와 기존 장비의 파운드리 진출 등 이러한 이슈로 실적은 최대치를 갱신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래서 테스는 올해 4분기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2.7% 증가하고 영업이익은 무려 432%나 증가할 것으로 전망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테스, 삼성전자 신규 투자 축소 우려감 때문에 주가 흐름이 조금 안 좋았는데 하지만 저평가 매력이 조금 부각되지 않겠나 이러한 생각을 해볼 수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테스의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가격은 29,000원이고 슬금슬금 올라가는 삼성전자랑 비슷한 흐름을 만들어내고 있죠. 자, 과연 삼성전자를 따라서 더 올라갈 수 있을지 관심있게 공부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경제뉴스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항상 이렇게 같이 공부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내일 또 더 재밌게 공부해보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기리셨습니다. 빠이요.